그 다음 이어지는 섹션은 backprop demystified라고 해서 이제 뭐 mystery 같은 게 이제 있을 텐데 그것을 없애겠다. 즉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그런 전개 과정이었다면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그런 직관적인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했던 내용의 복습에 해당을 하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로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코드에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뉴럴넷을 뭐 그린 다음에 백프롭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이런 방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훨씬 쉽고 직관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싱글 게이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게이트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백프롭을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떤 게이트가 있는데요. 뭐 그 게이트가 나타내는 함수를 f라고 하죠. 뭐든 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고 뭐 서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을 우리는 i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출력을 out이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이 f라는 것에다가 in을 넣으면 out이 나오는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싱글 게이트가 될 거고요. 순방향으로는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in을 넣고 f를 통과하면 out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이 똑같은 게이트에 대해서 백프롭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백프롭 측면으로 우리에게 입력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값이에요. 한번 써보면 우리는 결국 에러에 관심이 있고 정확히는 이 에러의 센시티비티를 다양한 게이트의 넷에 대해서 그죠? 요 전선줄 이런 걸 넷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넷에 대해서 우리는 구해주고 싶어요. 백프롭에서는 그게 목적입니다. 즉 여기에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 이 넷의 이름이 별표라면 그죠? 이 넷을 지나가는 역방향에서의 어떤 값 걔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이 아웃풋 넷에 대한 에러에 대한 그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별표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이 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순방향으로는 F란 말이죠. 그죠? 입력 in을 넣으면 Fin이 나와요. 별표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F 가로 열고 별표.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똑같은 게이트를 역방향으로 우리가 신호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 출력이 뭐가 될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요 식으로 우리는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가 지금 우리의 새로운 별표죠. 즉 이게 궁금한 거죠.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게 이 값이 될 거고 그 값이 뭐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전개를 해보면 여기에 매개 변수로 out이라고 하는 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out해서 두 개의 팩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입력이죠. 여기 별표에 색깔이 똑같아서 여러분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 부분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이 네트가 별표고 여기도 아까 별표 여기가 별표 파란색 이렇게 별표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 파란 별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입력 부분 곱하기 그죠? 이 부분이 out이라고 하는 거를 in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얘를 사실은 in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줄로 써보면 f'의 in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방금 유도한 이 식이 뭘 의미하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이 있으면 그죠? 역방향 입력 곱하기 이 부분이 f'의 순방향 in에서 이밸류에이션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내용을 이제 아주 쉽게 유도한 것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알면 뒤쪽에 나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순방향으로 어떤 게이트가 있으면 역방향으로 그 게이트는 어떻게 한다? 에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출력적으로 뭔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거 곱하기 이 게이트를 미분한 거. 근데 그 미분한 값을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하냐 하면 순방향의 입력에서.
그렇게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례 들어보죠. 조금 넘겨서 여기 먼저 해볼까요? 시그모이드 먼저 해보죠. 그죠? 시그모이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은 일반론이고요.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F가 여기서 시그모이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배운 게 뭐였어요? 여기 입력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게이트의 출력 부분에 나온 것은 입력 곱하기, 그죠? 시그모이드 미분하면은 우리 뭐라고 했죠? 시그마 곱하기 1 빼기 시그마라고 전에 학습했었죠. 그죠? 그런데 어디서 이밸루에이션 한다? 순방향 입력값에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시그모이드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 기니까 그냥 시그마 프라임 인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학습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이렇게 시그모이드가 있고 순방향으로 아까 우리 뭐 집어넣었었죠? 뭐 그냥 여기서 인이라고 합시다. 그대로. 그럼 여기에 아웃이 나올 텐데 이런 게이트가 있다면 이쪽으로 우리가 집어넣는 것이 아웃이라면 맞죠? 요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일단 입력 곱하기 이 게이트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프라임이고요. 그것을 어디서 이밸루에이션 한다? 순방향에서 순방향의 입력값을 여기 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게이트, 뒤쪽에서 유용하게 쓰일 다른 게이트. 우선 첫 번째는 곱하기 게이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순방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in1 곱하기 여기 in2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웃으로 나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웃 쪽으로 어떤 값을 넣을 거예요. 뭐 역시 또 별표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별표가 여기서는 뭐 어떤 값으로 돼서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수식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면 되고요. 이걸 미리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출력 부분에 부여됐던 값, 별표 곱하기 얘가 지금 in2잖아요. 그럼 나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별표가 여기 곱해지니까 그죠? 이거 곱하기 in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궁금하다. 거죠? 그럼 여기의 값은 뭐겠어요? 일단 입력이 별표이고 나는 in1인데 나 말고 다른 애 in2 곱하기 in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별표 들어가면 in1 가닥에는 별표 곱하기 in2가 곱해진 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2 부분에는 별표 곱하기 in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x라는 걸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에 w라는 걸 곱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역방향으로 만약에 여기서 델타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뭐겠어요? w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x 곱하기 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w를 업데이트할 때 이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레이어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 값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값 모두 사용이 돼요. 어쨌든 방금 얘기한 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델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죠? 곱하기 게이트. 왜 곱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웨이티드 썸 때문에 그죠? x하고 w 곱하는 그 게이트. 그럼 w 부분은 델타 곱하기 뭐가 돼요? 델타 곱하기 x. 나 말고 다른 가닥. 그리고 x 부분에는 델타 곱하기 나 말고 다른 가닥 w. 델타 곱하기 w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 요거 이거 아주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 해보죠. 또 재밌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서메이션 한번 해보죠. 이것도 아까 우리 살펴봤던 싱글 게이트의 그 일반론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서메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웨이티드 썸 할 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단만 이야기하면 1로 델타가 들어가잖아요. 뭐 델타도 좋고 별표도 좋고 근데 델타라고 합시다. 델타가 들어가면 얘가 그냥 레플리킷이 돼요. 그죠? 여기도 델타, 여기도 델타, 여기도 델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순방향으로 서메이션이잖아요. 그럼 역방향으로는 그냥 레플리킷이에요. 우리 회로 용어로는 팬아웃인 거죠. 그래서 델타가 그냥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레시프로컬해요. 무슨 얘기냐면 순방향으로 더하기 곱하기로는 팬아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순방향으로 팬아웃, 즉 레플리킷 되는 거 역방향으로는 더하기가 될 겁니다. 그거 여러분 아까 이미 봤어요. 그렇죠? 그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어쨌든 수식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순방향으로 서메이션, 이렇게 순방향으로 서메이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똑같은 게이트를 역방향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무사 카피. 그렇죠? 우리 회로 하는 친구들 이런 거 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10이 들어오면 다 카피가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레플리케이트 되는 게 그게 역방향 비헤이비어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레시프로컬하다. 순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이건 역방향으로는 서메이션으로 보일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히든 레이어 쪽에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서메이션 게이트, 순방향 서메이션, 역방향 팬아웃, 즉 레플리킷, 카피해주는 무사 통과라는 거예요. 자, 시그모이드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맥스 한번 해보죠. 맥스는 뭐냐면 여기에 맥스라는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 10이 들어오고 여기 20이 들어오고 여기는 100이 들어와요. 그러면 맥스니까 100이 나가겠죠. 그럼 거꾸로 갈 때 1로 델타가 들어오면 방금 우리 100이었던 그 가닥으로는 델타 그대로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로는 0이 나가요. 그게 맥스가 하는 일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비헤이비어를 우리 회로에서는 먹스라고 합니다. 멀티플렉스. 그래서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하는 친구들 논리회로 들으면 나오죠. 멀티플렉서 또는 먹스라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순방향 맥스, 역방향 먹스. 역시 거꾸로 순방향 먹스, 역방향 맥스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여러분이 한번 따져주세요. 자, 그래서 forward 순방향으로 맥스인 건 역방향으로는 먹스이고요. 거꾸로 순방향으로 먹스인 건 역방향으로 맥스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CNN이나 뭐 딥뉴럴 네트워크 조금 더 학습할 때 맥스 풀링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맥스 풀링 레이어 통과시킬 때 맥스 게이트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백프랍 스루 팬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팬아웃이니까 이렇게 이게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 10이 지나가면 10 여기 카피가 되죠. 이걸 팬아웃 회로에서 팬아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는 이게 서메이션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죠? 다시 순방향으로 이렇게 팬아웃이라면 역방향으로 똑같은 부분은 이렇게 서메이션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잘 나가다 화살표 거꾸로 그렸네. 그죠? 그리고 이게 vice versa라는 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뉴럴넷을 나중에 이해하고 시험을 보거나 코드를 짜거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한번 실전을 우리 해보자. 자, 이그젬플입니다. 이거 기억하죠? 얘가 뭐였어요? 얘가 우리 아까 보면 i번째 뉴런이 있고 쭉 가서 여기 j번째 히든 또 뉴런이 있고 여기 k번째 아웃풋 뉴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풋 그리고 여기 아웃풋 뉴런이고 여기 히든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요걸 연결하는 WJI가 있었죠. 그리고 WKJ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요거 업데이트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WJI 업데이트 하는데 WJI 빼기 에타에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우리 뭐 이미 했지만 여기 I 있고 여기 J 있다면 얼만큼 업데이트 하느냐 마이너스 에타에 XI 곱하기 델타 J 이렇게 한다라고 이미 했지만 그게 실제로 그런지 그리고 이 델타 J란 사실은 여러 개가 더해지는 그런 값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그걸 우리 좀 전에 설명한 그런 소위 말하는 트릭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그렸던 이 부분 있죠.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하지만 여전히 스켈레톤만 남겨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자, 여기에 I번째 입력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만큼이 J번째 뉴런일 거예요. 여기에 이제 I번째 입력 뉴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K번째 뉴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될 거고, 얘도 여러 군데에서 값을 받는 그런 구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백프랍을 할 때 이쪽에서 델타 에러가 들어온다. 뭐 아니면 일반적으로 에러가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쭉 전파가 돼 갖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올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위에 있는 이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K 순방향으로 여기 weighted sum K번째 뉴런의 weighted sum한 결과 그게 우리 SK잖아요. 그죠? SK고 역방향으로는 델타 K라고 했고요. 자, 얘를 한번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우리 순방향으로 썸이 나왔네요. 역방향으로 뭐라고요? 무사 통과. 그죠? 델타 K.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게이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로 뭔가 우리 통과시켜야지 이 목적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떤 값이 될까요? 델타 K 곱하기 WKJ겠죠. 왜냐하면 여기 곱하기 게이트 통과시키는데 내가 관심 있는 거 말고 다른 네트 그 값이 WKJ니까. 그런 거 볼까요? 그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순방향으로 fan out, 즉 카피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값이 있다면 그걸 요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서 다 더해줘야 되겠죠. 즉 뭔가 이런 서메이션 기호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지 볼까요? 그러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에 순방향으로 팬아웃이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는 더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인 것이고 여러 개 있으니까 서메이션으로 더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가 궁금해요. 여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지금 순방향으로 시그마가 있을 것이고 그럼 역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거 프라임에 순방향 SJ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값 곱하기 시그마 프라임에 SJ 해주면 그게 여기 있는 이 별표 값이 될 거예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길어서 그냥 이렇게 괄호 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액티베이션 거꾸로 지나갈 때는 시그마 프라임의 순방향 즉 SJ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 그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사 통과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델타 J라고 가볍게 불러줄게요. 왜냐하면 순방향으로 SJ니까 역시 역방향으로 델타 J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델타 J일 거예요. 왜냐하면 순방향 서메이션이니까. 그렇죠? 그런지 볼까요?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구한 델타 J죠. 그럼 다 왔어요. 다 왔고요. 여기 곱하기 게이트가 있고 여기서 지나가는 거 궁금하죠? 그 값이 우리는 이거죠. 그죠? 이건 뭐였어요? 이대로 하면 델타 J 곱하기 나 말고 다른 가닥이니까 XI일 거죠. 그죠? 이 델타 J는 여기 밑에서 구한 요거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XI 요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델타 J인 거죠. 그죠? 우리가 유도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써보면 델타 J 곱하기 XI가 되는 것이고 그걸 조금 더 풀어 쓰자면 이 부분이 이제 델타 J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아까 수식으로 유도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값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다음 레이어로 역시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무슨 값이 나오게 될까요? 델타 J 곱하기 WJI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즉 입력에 가까운 다음 레이어로 쭉 전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럴넷이 주어졌을 때 어느 네트를 그러니까 어느 전기줄, 뭐 이거건 딱 집으면 거기에 아웃풋에서 우리가 구한 에러가 얼만큼이 지나가는지를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굉장히 복잡한 넷을 주고 예를 들면 여기 딱 집은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표현을 써봐라 라고 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수식으로 전개하는 거. 두 번째는 방금 배운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어떤 게 빠르겠어요? 방금 배운 대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해주면 시험 볼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